2장 4절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극한에 관한 개념을 정의를 했었고 많은 성질들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코시가 주장했던 입시론 델타 문법을 이용해서 극한을 보다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다 보면 좀 낯설은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관적으로 극한을 판단했던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시의 입시론 델타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코시의 입시론 델타 문법이 어떤 개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이었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x가 3이 아니고, 그리고 x-3의 크기가 요 델타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읽을 때 델타라고 읽고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델타라고 하고, 이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서 표시한 기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자, 대문자고요. 보통 이제 입시론 델타 문법이라 불려지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어떤 값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일 때 이걸 만족하기 위한 델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뭐일 때 이걸 만족한다 라는 말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명제를 P라 하고 이 조건을 Q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잖아요. true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라는 명제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함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참인 명제라면요. 자, 그래서 얘가 되도록 하는 델타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x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함수 fx는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입니다. 대략 이런 직선 하나 그려놓고 볼까요? 그런데 x가 3이 아닐 때만 정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쯤이 3이었더라 볼게요. x가 3이 아닌 나머지 x값에 대해서만 이 직선이 정의되어 있고 3일 때는 정의된 이 직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3일 때는 이 직선상에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3일 때는 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3일 때는 6으로 약속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제 3일 때 6, 요 정도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때와 3이 할 때 나눠서 약속되어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x-3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에요. fx-5의 크기가 0.1보다 작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델타를 선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푸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등식을 풀 때 a의 절대값이 b보다 작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 같은 말과 동치입니다. a는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3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는 말의 의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의 가정에 x는 3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x가 3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가 3이 아니면 이 값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0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요. 이 말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0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x-3은 델타보다 작고 마이너스 델타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때 x는 3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3을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더하면 3 마이너스 델타, x, 3 더하기 델타, 그리고 x는 3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x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실수예요. 단 x는 3은 아니고요. 3 더하기 델타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자, 델타 요 정도의 간격이었더라 볼게요.
자, 델타가 보다시피 0보다 크니까 양수라서 그 크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가 요만큼 있었다고 본다면 오른쪽 끝점은 3에다 델타를 더하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3에다가 델타를 더했으니까 오른쪽 끝점은 3 더하기 델타가 될 것이고 왼쪽 끝점은 당연히 3-델타 이렇게 되겠죠. 3-델타보다 크고 3 더하기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3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점은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 빨간색 빗금친 범위 안에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x가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3-델타보다 크고 3+델타보다 작은 양 끝에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델타보다 크고 3+델타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의 함수값을 다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하나 함수값들을 다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바로 fx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절대값을 풀어본다면은 fx-5의 크기가 0.1보다 작습니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이치로 fx-5가 0.1보다 작고 마이너스 0.1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양옆에 5를 다 더해버리면 이 x에 대한 함수값은 5.1보다 작고 5에서 0.1을 빼니까 4.9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어딘가에 요 정도 되는 값이 4.9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4.9라고 볼게요. 그리고 5.1 대략 여기 어딘가에 5.1 정도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6이거든요.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릴까요? 6이니까 좀 더 이렇게 요 정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가 5.1이었었다고 볼게요. 자, 여기는 6이에요.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이 델타의 간격은 얼만큼 잡아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빨간색 x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편의상 만약에 3이 여기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5가 되거든요. 요 정도가. 자, 그래서 5.1 좀 과하게 그렸습니다. 좀 크게 그렸는데요. 5.1 그리고 4.5 요 간격이 그러면 0.1이 되도록 0.1 그리고 0.1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를 기준해서 위아래로 0.1만한 터울이 있다는 얘기예요. 5를 기준해서 함수 fx가 놓일순, 즉 fx하고 5 사이의 간격이 0.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5를 기준해서 fx가 이 5하고 0.1 내에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fx하고 5 사이의 거리가 0.1보다 짧아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fx가 여기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fx하고 5 사이의 거리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0.1보다 작죠. 그렇게 되도록 여기 있는 델타를 결정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다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왼쪽 끝점은 물론 안 들어갑니다만은 편의상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수평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자, 4.9에서 수평선을 긋고 5.1에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수평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띠 안에 쏙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빗금친 범위 안에 있는 x들이 요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델타의 폭이 너무 넓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델타가 너무 넓으면 이 점에 있을 때 함수값은 보다시피 요 0.1 폭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다면 이 점에서 함수값은 바로 요 터울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델타를 마냥 넓힐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일 때 얘가 성립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피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Q 안에 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함수값들이 이 안에 속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1로 들어오려면은 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0.1로 이미 요 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마냥 넓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넓힐 수 있는 최대 폭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사로 보면 델타를 좁게 하면 당연히 쏙 들어오겠죠. 근데 최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나요?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예문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대 델타의 폭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차 직선이기 때문에요. 3 더하기 델타를 넣었던 값이 5.1이 된다면
어차피 요 3 더하기 델타 안 들어가고요. 3 마이너스 델타 안 들어가니까 그럼 5.1도 안 들어가고 4.9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 더하기 델타가 5.1이 되고 3 마이너스 델타가 4.9가 될 수 있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델타가 있다면 그 델타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델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x가 3 더하기 델타일 때 그 함수값이 5.1, 그냥 5.1이라 등호를 놓고 할게요. 그거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간단한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 더하기 델타는 3이 아니니까 3이 아니면 이 함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x-1에다 계산하겠습니다. 이 x 대신에 3 더하기 델타를 넣었다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정돈해 볼까요? 2, 3, 6. 6에서 1 빼니까 5라 쓰면 되겠네요. 5 더하기 2 델타는 이퀄 5.1이에요. 그래서 5를 우변으로 이완하니까 이 델타는 0.1이 나오는군요. 따라서 델타는 2로 나눴으니까 0.05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 오른쪽 끝점에서 계산해 본 결과 델타가 0.0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왼쪽 끝점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번엔 왼쪽 끝점 3-델타를 주어진 함수값에다 대입한 것이 4.9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리고 x-1이잖아요. 3-델타 마이너스 1 이퀄 4.9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6에서 1 빼니까 5 마이너스 2 델타는 이퀄 4.9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이 델타는 얘가 넘어가고 4.5 넘어가니까 0.1이 됐는데요. 아까 방정식하고 똑같은 게 나왔군요. 즉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델타는 0.05이기만 하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을 기준해서 좌우 0.05만한 간격까지만 최대 벌릴 수 있습니다. 이게요. 요걸 벗어나는 순간에 이 파란색 수평띠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벌릴 수 있는 델타는 바로 0.05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0.이라는 숫자를 좀 더 줄여볼까요? 얘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코시 입실론 델타 노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이쪽 부분을 줄이면 이 델타가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델타도 변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0.1이 아니라 이번에는 0.01로 잡아보겠습니다. 0.01로 좀 더 정밀도 높게,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fx하고 o 사이의 간격, fx하고 o 사이의 간격이 0.1보다 작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0.01보다 더 작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01보다 더 작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일 때 대응하면 사실 3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Y축에 여기가 5예요. 그럼 요 간격이 이번에는 0.01이 되게끔 해보란 얘기입니다. 여기를 0.1이 아니라 0.01로 더 줄여보겠다는 얘기거든요. 0.0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수평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끝점 5를 기준해서 0.01을 더했으니까 얘는 5.01이 됐죠. 얘는 4.99가 됐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래 끝점이 4.99, 위에 끝점이 5.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는 이 델타 간격이 마냥 더 넓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델타 간격이 3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최대 어디까지 벌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x가 이 안에 쏙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마냥 벌릴 수는 없죠. 이만큼 있으면 이 띠를 벗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려면 델타 값을 델타 값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 폭이 0.1였을 때는 이 델타 값이 0.05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델타 값이 0.05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얘에 비해서 월등히 더 작아졌죠. 그래서 얘에 비해서 10분의 1이 더 작아진 꼴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0.1이 10분의 1이고 0.01이 100분의 1이니까 이 값에 10분의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이 오른쪽 끝점은 3 더하기 델타가 될 것이고 왼쪽 끝점은 3-델타가 됩니다. 앞서 계산했던 걸 잠깐 활용을 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 끝점 3 더하기 델타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이제 5.1이 아니라 5.01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여기를 살짝 바꿔서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가 5.0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넘기면 얘가 이제 0.1이 아니라 0.01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로 나누니까 0.00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4.9가 아니라 4.99가 됐죠. 4.99 이렇게 됐어요. 네, 넘기면 0.1이 아니라 이제 0.01이 됐죠. 이렇게 됐고요. 얘를 다시 나누니까 0.05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 됐죠? 자, 여기는 아까 0.05였는데 지금은 이거 똑같은 방법을 계산해 보니까 요 델타 값이 0.005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보다 다시 10분의 1이 줄었네요. 자, 이걸 볼까요? 얘를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리니까 얘도 덩달아서 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줄이니까 얘도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코시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그럼 0.01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0.001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0.001입니다. 여기다 다시 10분의 1 곱한 꼴이죠. 0.001을 계산하면 얘 다시 10분의 1로 줄여드니까 더 5에 더 가까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겠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폭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줄어드는 폭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얘를 10분의 1로 줄이면 얘도 10분의 1로, 얘를 10분의 1 줄이니까 덩달아서 2m은 여기도 다시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 비율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얘를 다시 10분의 1 줄이면 얘가 다시 10분의 1 줄어들어서 0.0005가 나옵니다. 즉, 요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계산하고자 한다면 0.005가 돼요. 다시 이 값을 더 줄여서 0.0001을 만들면 다시 또 요 값이 할 때 요 값일 때 대응하는 이 델타 값은 0.0005가 됐는데 만약 이 값일 때 대응하는 값이 0.00005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얘를 계속 줄이면 줄일수록 얘도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게 되어 있냐면은 그럼 마치 이 안에 들어있는 x가 점차 3에 계속 압축되듯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얘를 줄이면 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 줄어들면서 덩달아서 이 델타 폭도 줄어드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x들이 마치 3에 계속 압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시의 생각은 그럼 얘가 줄면 얘가 줄으니까 점차 x는 3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 x가 3에 가까워지면서 덩달아서 fx도 5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즉 직관에서 바로 극한 요 계산했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손쉽게 이런 개념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코시의 생각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같은 입시론 델타노법이라는 용어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극한에 관한 좀 더 엄밀한 정의입니다. 이 극한에 관한 엄밀한 정의를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롭게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많이 해왔던 거죠.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수학교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다음같이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문자 1을 뒤집어 놓은 것은 임이라는 뜻이 몇 번씩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 n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띄워서 우리가 수학 고유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임의의 이런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뜻도 돼요. 모든 임의의 이런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 문자 입시론이라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읽을 때 입시론이라 있습니다. 마치 영어 알파벳 2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입시론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양수란 얘기예요.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임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자, 이제 입시론 델타노법의 정의예요.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반드시 0보다 크다는 말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다른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요거이면 fx-l의 크기가 입시론보다 작아진다라는 말과 동치입니다. 자, 이것이 코시의 입시론 델타논법에 의한 극한에 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은 입학시험 같은 데서도 이 코시의 입실론 델타는 법을 이용해서 극한이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미분적 분할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숙달이 되면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거의 뭐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한다면 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정말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임의양수 입실론 요거예요. 임의양수 입실론, 얘를 임의양수 입실론을 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처음엔 0.1로 잡았던 값이었고 그 다음에 0.01로 잡았고 그 다음에 계속 줄여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얘가 줄어드니까 이 델타도 줄어들죠. 잘 보세요. 임의양수 입실론, 얘를 이제 임의로 잡았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0에 가까워지게 얘를 계속 0.1, 0.01, 0.001, 0.00001 이런 식으로 계속 0에 가까워지게끔 줄이면 델타도 덩달아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P면 Q에다가 성립하는 델타가 존재하겠는가? 이런 델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언제나 이 안에 속하는 모든 X들이 요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L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입실론 델타는 법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 0보다 크다는 말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노란색 분필을 만족하게 되는 양수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이면 돼요. 이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바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실론 델타는 법의 포인트는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 색분필로 표시한 식을 만족하는 델타가 있다. 그 존재 정리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0.05가 되려면 입실론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어떤 입실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델타가 입실론이 변함에 따라서 덩달아 델타도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니까 여기 보다시피 0.1일 때 0.05, 0.01일 때 0.05로 줄어들었던 것처럼 이 델타는요 반드시 입실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실론과 관계된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책에서는 델타를 마치 함수 fx라 쓴다면 f가 x하고 관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델타가 입실론에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함수 표현처럼 델타는 입실론이 변하면 델타도 변한다는 뜻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의했던 이런 코시의 입실론 델타 논법을 보다 명확하게 책에서 표시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적당한 또는 어떤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정해져야 얘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함수 fx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이렇게 앞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x가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입실론 델타는 법을 정의할 때는 이게 빠져요. 0보다 크다는 말이 빠지니까 항상 극한을 정의할 때는 0보다 크다란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교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 교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 = a라는 한 점에서는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a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편의상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L이라 보겠습니다. 요 점에 그냥 편의상 요 함수값을 이제 함수값은 아니는데 그냥 어떤 실수값이 L이 여기쯤에 있다라 봤을 때 요 터울이 입실론이에요. 요 터울이 입실론. 그러니까 위에 점은 L에다가 입실론을 더했으니까 L 더하기 입실론이 될 것이고 여기는 L에서 입실론을 빼니까 L-입실론이 되는데요. 자, L 더하기 입실론을 이렇게 L-입실론을 수평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A 근처에서 최대 어디까지 벌려야 요 안에 쏙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델타의 간격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는 얘기예요. 요걸 벗어나는 순간에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하죠. 이 안에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A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벌릴 수 있을까? 이 그림사로 보면 요 작은 요 델타만큼밖에는 벌리지 못해요. 그래야 A 더하기 델타가 요 경계선에 맞닿아 있고 A-델타 함수값도 요 경계선에 있고 여기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앞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